그 다음에 우리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인장 강도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 PC 같은 경우에는 62.8, 62, 72.4 돼 있는데 요거는 일반적인 범위고 60도 되고 70도 되고 80도 되고 90도 될 수가 있습니다. 물성에 따라서 하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나일론 PA 수지는 75에서 94 이것도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PMMA 폴리스탄 PS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죠. 잘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 PP도 30에서 41 폴리에틸렌도 8.3에서 31.4이기 때문에 그중 이 중에서도 P 같은 게 잘 깨진다고 잘 파손이 잘 된다고 보면 되죠. 이렇게 강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연신율 측면에서 보더라도 대신에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는 오늘 LDP라고 했죠. LDP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아까 일회용 고무 비닐 장갑 있죠. 이렇게 쭉쭉 잘 늘어나죠. 그게 LDP입니다. 이게 P이고 그 다음에 요건 HDP 같은 경우에는 강도도 어느 정도 그중 낮습니다. 낮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폴리카보네이트 인장 강도가 크고 그 다음에 내충격, 충격 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물성을 만족하기 때문에 휴대폰 백커버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여행용 가방 같은데 폴리카보네이트 수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지를 이야기할 때 보통 분자량을 이야기하는데 분자가 10,000개 이상을 고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적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자, 여기 이상 분자량이 10,000개 이상을 고분자라고 합니다. 고분자라고 하면은 이게 원래면은 매크로 마르큘러에서 이렇게 분자로 나가는데 분자가 많은데 요즘 최근에 와서는 이제 폴리머라는 말이 고분자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거는 중합체인데 이것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고분자가 이제 폴리머로 이렇게 대체되고 폴리머 속에 우리 플라스틱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폴리머라는 거는 이제 탄소 이렇게 요거 백본이라든지 등뼈 여기에 다양한 원소 H도 들어갈 수 있고 염소도 들어갈 수 있고 인도 들어갈 수 있고 뭐 다양한 형태 염소 그 다음에 CH3도 들어가고 F도 들어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폴리머 체인을 만듭니다. 폴리머 체인을 만드는 걸 이제 중합 과정을 통해서 한 걸 이제 요걸 중합체 폴리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10,000개 이상 분자 10,000개 이상을 고분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지금 플라스틱 사용하는 것은 전부 다 10,000개의 분자 이상 고분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분자로 분자가 많을수록 보면은 이제 약간 딱딱한 플라스틱이 되는 겁니다. 딱딱한 플라스틱. 여기는 온도가 있기 때문에 온도가 높으면 이제 말랑말랑 러블 고무 형태로 되지만은 온도가 우리 일상생활이라서 보면은 아주 이게 거칠은 딱딱한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이런 게 될 수 있다는 거. 요거는 상식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용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그냥 3D 모델링을 해서 프린팅할 때는 PLA 수지를 이걸 많이 사용합니다.
lactic acid라고 여기 L하고 PL에서 PLA라고 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옥수수 전분 베이스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ABS라든지 POM이라든지 PC라든지 그런 화학 섬유에 비해서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는 자연 분해가 일반 플라스틱보다 더 빨리 일어난다는 거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어떤 구조물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물성을 잃어버린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필라멘트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은 이 필라멘트를 장시간 오래 놔두면 이렇게 똑똑 부러져 버립니다. 물성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렇더라도 우리가 한 1년 정도 이렇게 구조물을 놓고 보는 데는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저렴하고 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PLA 수지에 대해서 약간 물성값을 알아보면은 요거는 용융점입니다. TM이라 해서 요거는 175도 정도에서 이렇게 용융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 사용용 온도는 어떠냐면은 190도에서 220도 정도에서 3D 프린팅 할 때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 여기 뭐 TG라고 유리 전이 온도라 그러는데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FDM 타입으로 3D 프린팅을 할 때 PLA 수지를 가지고 할 때 어떤 베드의 접착성이라든지 그다음 베드 온도 하면은 뭐 이상적으로 70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팬 세팅 그래 요거는 팬은 이게 토출하고 난 후에 바로 이렇게 식히기 위해서 고화라 그러는데 고체화를 시키기 위해서 팬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노즐 근처에. 그다음에 프린트하는 이송 속도는 20에서 70mm/s로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분해성 고분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생분해성 고분자는 우리 플라스틱 합성수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보면은 곰팡이라든지 박테리아라든지 이런 미생물에 의해서 물과 이산화탄소, 메탄 등으로 완전히 분해되는 고분자를 분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거 ABS라든지 POM이라든지 PC라든지 석유로부터 도출된 저런 합성 수지는 우리가 이게 곰팡이라든지 이런 생분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적으로 이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생분해성 고분자라고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 정도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분해성 고무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리사이클이 되는 거죠. 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연 고분자도 있고 천연 고분자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셀룰로스가 있는 게 있죠. 약간 우리 플라스틱의 역사를 약간 설명드리면은 셀룰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천연 고분자입니다. 천연 고분자고 자 이게 우리 플라스틱의 역사를 잠시 보면은 예전에 1800년도에 보면은 당구공이 이렇게 있었어요. 당구공이
유럽에서는 영국이라든지 귀족 스포츠로서 굉장히 당구공이 코끼리 상하로 만들어졌어요. 굉장히 비쌉니다. 거의 보석만큼도 비쌀 만큼. 막 도난도 많이 당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코끼리 개체 수가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 금액으로 굉장히 많죠. 만불의 상금은 내걸고 코끼리 상아를 당국을 대체할 수 있는 재료를 개발해라 했는데 그때 나온 게 이제 셀룰로스로 만든 셀룰로이드가 나왔어요. 근데 요거의 문제는 뭐냐면 셀룰로이드로 만든 당구공은 여기에 불꽃도 튀고 해서 완벽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1900년 초에 나온 게 이제 베이클라이트. 지금 또 베이클랜드가 만든 상표명인데 이게 페놀 수지로 만든 열경화성 수지로 만든 베이클라이트 수지가 이게 그때 이제 어느 정도 당구공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온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 다음에 합성 고분자. 그 다음에 미생물 생산 고분자 해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연 고분자를 이용한 블렌딩 섞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용도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또 뉴스에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합성 수지가 이게 자연적으로 이게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한 500년이라든지 이렇게 쭉 공전하기 때문에 이게 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 전 세계 인원이 폐기물로 나오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플라스틱 같으면은 이제 집에서 분리수거라죠. 분리수거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의미는 있는데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게 플라스틱 콜라병이 있다. 그러면은 예전에 여기 상표는 뭐 폴리 PP라든지 P라든지 돼 있고 이거는 PET 됐다 그러면은 이 PE라든지 이래 됐다 그러면은 서로 이거는 재활용이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상표를 다 떼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고단한 작업을. 그래서 예전에는 요즘 어때요? 선해가지고 쭉 이렇게 찢어가지고 하는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배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사는 게 PC든 POM이든 뭐 여러 가지 수지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각각을 같은 플라스틱이라고 열을 가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섞었다 그러면은 서로 궁합이 안 맞아요. 궁합이 맞는 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리수거하면은 따로 이렇게 하려면은 다시 공장에서 따로 이렇게 다 분리를 해야 됩니다. 특히 PET 같은 경우에는 분리를 해서 PET 섬유로 만든 섬유로도 많이 만듭니다. 섬유로서 많이 합성 섬유로 만드는 게 예전에 PA 있죠. 말 그대로 나일론이라는 것은 듀퐁에서 나온 이게 상표명입니다. 이걸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원래는 폴리아마이드라는 수지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게 1937년인가 8년인가 이때는 34년 정도 여성들이 스타킹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면으로 사용했는데 면으로 사용하면 값도 비싸고 여하튼 신축성도 별로 없는데 스타킹을 이게 나일론으로 하다 보니까 신축성도 많고 어느 정도의 이게 스타킹으로서 이게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